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잘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추석이 낀 다음 주에 시장이 이틀밖에 열리지 않아서요. 그 이틀 동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보통 긴 연휴가 낀 주에는 매매를 많이 삼가는 편인데요. 우선 지난주 시장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월요일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0.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7%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은 우리가 쿼드러플 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내 마녀의 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정도는 좀 변동성이 많은 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는데요. 미 증시도 보시면 기술주의 불안한 흐름이라는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시장에 깔려있는 미중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못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도 보시면은요. 화요일에는 다우지수가 1.84%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들을 보시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던 두 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옆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인데요. 보통 금요일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항상 미 증시는 우리보다 하루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 증시가 이렇게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날은 9월 18일이고요. 그 다음 주인 이날이 21일인데요. 21일 우리나라 장에 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요일장에 영향을 끼친 미 증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존스인데요. 대충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래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미 증시가 0.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7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주들이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외의 재료들도 보시면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에 깔려있는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락에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요날입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요날인데요. 이 전날 시가도 넘어가지 못했죠. 국내 증시도 보시면 전날 급락에 나왔던 이 시가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봉을 보시면 종가에서 살짝 상승 마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살짝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장도 한번 보시면 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1.92%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3.0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또다시 코로나19네요. 그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부각이 되면서
미 증시가 급락에 나왔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가 2.59% 급락에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33% 급락에 나왔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이날이고요. 국내 증시를 보시면 요날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당히 개파락해서 시작했던 모습들이 나왔죠. 하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반등도 못하고 그냥 싹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고요. 목요일날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고 목요일날은 개파락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거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금요일 전날 미 다우지수는 0.2%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7%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어부지리 반등인 게 뭐냐면은요. 일단 고용지표는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경기지표가 혼조세다라고 해서 증시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고용지표 부진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고 그냥 주택 관련 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어부지리로 증시를 이렇게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또 이슈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자리인데요. 여기 거져 있는 이 선은 전일 전고점의 지지라인입니다. 이 지지라인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지라인에서 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존에 깔려있는 악재들은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고요. 지금 반등의 명분만 시장에서 엄청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큰 악재를 뒤집어 엎을 만한 명분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라인에서 소폭 양봉을 만들었지만 아직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확실한 양봉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 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1.34%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6%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일단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그동안 기술주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저가 매수세죠. 어떠한 확실한 반등 모멘텀이 있어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저가 매수세들의 유입으로 반등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장을 둘러싼 악재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는 계속 시장은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부양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일단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약간 혼조세들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될 때마다 시장은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미국 기술주인 나스닥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하고요.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랠리를 보였다면 이 두 축이 흔들리면서 지금 나스닥이 깊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실한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불확실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재료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파악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종목 트렌드를 보시면 상당히 무서운데요. 한번 그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보냈던 아주 IB 투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한가를 보냈던 시점이 10시 이전입니다.
거의 11시 반까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런데 2시가 가까워지면서 대응도 할 수 없을 만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여기서 상한가 갈 거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큰 손실로 전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 부산도 한번 보시면은요, 에어 부산도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보내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시 반이죠. 1시 반에 주가를 또 확 밀어버리는 패턴이 나왔고요. 자, 빅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금요일장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인데요. 빅텍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2시 좀 넘어서 이거는 급락이 아니고 낭떠러지죠. 낭떠러지를 만들었습니다. 낭떠러지.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종목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장에 세력들의 매매 트렌드가 급등 후에 급락을 시키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스탑로스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탑로스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은 가능하면 들고 가는 매매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매매로 급등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에도 오전장은 미 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접어들어서는 수요일부터 추석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거 표로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월요일은 중국이 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일 금요일에 미 증시가 급등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전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일이 추석 연휴예요. 목요일도 장이 안 열리고 금요일도 장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또 토일이라는 주말이 있죠. 그러면 5일 동안 국내 시장이 열리지가 않는데요. 이 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그 시작이 월요일에 오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택 가격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장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우리는 수요일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쉬어가자 라는 개념으로 화요일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장을 제외하고는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각별히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